솔라나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며칠 사이에 저점에서의 수급들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 상승의 추세를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금리에 대한 동결 부분들,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지속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악재들은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저점에서의 이제 공포 구간에서의 수급들 다시 저점에서 들어오는 모습 보이면서 20만 원 밑으로 살짝 내려갔지만 다시 저점에서의 수급들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들이 이루어진 거죠. 자, 4시간 봉을 보더라도 저점에서의 수급들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죠. 중간중간 계속 수급들 꽂을 때마다 들어오는 모습 보이면서 매집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물량 매집이 꽤 크게 들어온 상황인데, 다시 6월 달에 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의 흐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번에 저점에서의 매수 못 잡으신 분들 어느 자리에서 물량을 좀 추가로 잡아갈 수 있을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또 최대한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서 매도할 수 있는 타점들까지 한 번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그리고 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특히 금리 동결이 돼야 된다라는 반응, 그로 인해서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말 그대로 우려된다죠.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자, 그런 공포감들을 주면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뭐 솔라나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부터 해서 크립토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의 상황을 보였었죠. 자, 그러면서 CMC 가상자산 공보 탐욕 주스 얼마 전에 10까지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15로 회복한 구간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도 항상 반복되었던 거는 이 공포, 그리고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는 시장의 악재들, 공포감을 주면서 바로 불안감, 실망 매물들을 토해내게끔 만들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 피말리는 구간이죠. 그러고 나서 항상 큰 상승에 대한 역전의 흐름을 가져왔다라는 거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단에서는 겁을 낼 게 아니라 분할로 타점들 잡아가면서 반등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존 홀더님들은 비중 추가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는 항상 반등의 흐름 곧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겁을 낼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의해야 될 구간은 탐욕과 극도의 탐욕 구간입니다. 이 고점에서는 항상 시장에서 뉴스들이 야, 더 간대, 난리 난다, 아직 끝은 멀었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나올 때, 그때부터가 시장은 꺾이기 시작하면서 물량 털이를 하기 시작하죠. 자, 반대로 나락간다, 악재들이 계속 나온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고 할 때가 저점을 잡고서 반등의 흐름 이어가는 순간이라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공포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중요한 반등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연준에서는 금리 동결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을 얘기했지만, 미국 재무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을 일축을 했어요. 2026년도에는 경제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스콧 베네트 재무장관이 주택 부분은 고전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침체는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올해 트럼프 정책 덕분에 경기가 살아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연준에서는 왜 금리를 동결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냐? 바로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CPI라든가 PC라든가 고용에 대한 부분들, 요 세 가지가 연준에서 중요시 보는 경제 지표들인데, 지금 다음 달 FMC 이후로 다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FMC가 12월 10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 지표들이 그 이후에 발표로 다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참고할 자료가 없습니다. 지표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결국 12월 10일 FMC 금리 결정까지는 또 깜깜이 부분으로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예상이 되고 있고, 고용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말로 또 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락이 나온 거죠. 결국 그다음 경제 지표들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은 분위기가 바뀔 것이고 CPI와 PCE가 예상치에 부합하고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들 나온다면 특히 또 수치가 더 낮게 나온다면 더 좋죠. 그렇게 될 경우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자, 그럼 FOMC 전까지 FOMC 이후에도 단기간에 등락, 변동성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미 선반영 되었기 때문에 큰 하락보다는 다시 한번 눌린다면은 저점에서의 물량들 받아내는 작업들이 좀 이루어질 거고 또 FOMC에서도 경제 지표가 양호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런 비둘기파적 얘기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투심이 살아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노동시장 취약하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한다라는 그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언론에서 극도로 줄이고 있는데 또 반대의 상황이 됐죠.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인 월러 같은 경우도 물가보다 노동시장의 약화가 더 큰 문제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언론에서는 다시 한번 시장의 우호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약간은 주의해야 된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들에 대한 자금 출회가 되면서 그 부분들이 알트코인들의 ETF, 솔라나와 XRP로 좀 수급들이 몰리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저점에서 ETF의 유입 그리고 또 기술적 바닥에 대한 부분들 3박자가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등에 대한 큰 추세 전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솔라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기 전에 공지사항 먼저 잠깐 안내해드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기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11월 20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11월 21일 단기 코인 추천입니다 라고 하면서 라그랑주를 추천드렸죠. 자, 매수가로 600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로 636원 부근 또는 7%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라그랑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라그랑주가 680원 부근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공략드린 시점이 이때였고 600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밑으로 살짝 내렸다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걸어두신 분들 같은 경우 100% 다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상승 흐름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 14%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7%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7% 이상 수익 시 또는 636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잖아요. 그럼 기분 좋아진 그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몰빵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매도하지 않고 목표가 돌파했는데 홀딩한다던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솔라나 ETF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비트와이즈, 바네크 그리고 피델리티, 트웨니언 쉐어즈, 그레이스 K 큰 유동성이 없다가 결국 급하락이 나오고 나서 언제죠? 바로 18일, 19일부터 큰 수급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다르게 계속 자금들에 대한 유입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투심들이 크게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한 반등보다는 점차 ETF에 또 수급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솔라나의 가격에 대한 안정감을 더욱더 가지게 하고 또 수요에 대한 증가들, 제도권에 대한 안착과 함께 기간 수요에 대한 증가가 더욱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준비를 해야 된다. 최근 솔라나와 또 XRP가 ETF가 출시가 됐죠. 자, XRP는 먼저 큰 수급들의 물량들 들어오면서 반등이 먼저 크게 나와줬죠. XRP 바이낸스 차트인데 수급들 들어오면서 특히 큰 자산운용사들의 ETF가 출시가 되면서 기대감들이 크게 들어온 거죠. 결국 솔라나도 자금들에 대한 유입들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대감 플러스 수급들까지도 같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크게 상승이 안 나왔지만 우리는 반등의 흐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자, 비트코인도 보게 되면은 80일 K 언저리 부분까지 하락을 했다가 요 하단 라인을 막 지켜주면서 단기적도 반등 모습 이루고 난 이후에 88.5K 부분, 요 저항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안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만 요 상단에 대한 저항들이 97K에서 95K 정도 사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위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 또 여기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수급들, 솔라나의 수급들을 보게 되면 현재 다시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직은 눈치 보는 장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죠. 다만 추세에 대한 전환 그리고 단기 이평선 위로의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바닥은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 지지 테스트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중기 이평선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22만 원 위로 이 위의 저항선 위로 안착하게 되면 본격적 반등에 대한 흐름들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 자 28만 원 부분 네. 이 부분이 지금 하단에서의 또 위에 박스권이죠. 기존에 상승 나오고 여기서도 돌파했다가 22만 돌파했다가 요 28만 원 맞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수급들 크게 들어오면서 돌파했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22만 원 돌파가 중요할 것 같고 요 위로 안착한다면 또 28만 원까지 단기적 돌파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특별히 겁먹지 말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에서 또 다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흔들 거예요. 아까 FOMC 전까지는 뭐라 그랬죠?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을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급하게 위로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눌릴 때의 타점들 그리고 단기 이평선 지지 여부 보면서 눌리면 그 자리 체크해서 물량들 우리도 잡아가야 된다. 반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영상에서 이렇게 좋은 공략 타점 포인트들 안내해 드려도 중요한 건 언제 사고 사는 포인트들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단기적 변동성에 의한 어디서 단기적 매도 타점을 가져가야 될지 자, 찝어는 드리지만 거기서 돌파 살짝 하다가 또 급하게 또 따라가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기서는 돌파를 못하면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대응들 그리고 최대한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서 수익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잡아가는 포인트에 맞춰서 함께 따라올 수 있게끔 분할매수 전략까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문자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신청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코린이 전국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무료 단기 코인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구글 폼, 구글 링크 누르시고 원하는 항목들 체크 후에 제출 버튼
누르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자, 클릭하게 되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알람 받으실 분들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단기 급등 무료 코인 추천 받기를 원하시면은 또 중복으로도 체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의 보유 종목 대응 전략 상담 원하시는 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하단에 꼭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 010부터 해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 작성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보이는 번호 010-563 2356번으로 코인이라고 이렇게 발송해 주시면 확인해서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 부담 없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 기회 잡으실 분들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서의 거래량들 들어오면서 바닥은 좀 다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단기 이평선 위로 지금 안착 여부, 지지력 테스트를 분명히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자, 다소간의 등락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빠진다면은 우리는 기회, 저점 매수 눌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 이유는, 자, 지금 수급들이 약한 이유는 바로 FOMC를 앞두고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수심이 약해진 모습이죠. 자, FOMC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경우에 금리 동결에도 파월의 발언, 연설이 중요한 부분이죠. 내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경제 지표들의 양호한 모습과 고용에 대한 둔화 부분이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줄어들기 시작할 거고, 또 그와 함께 금리 인하, 그리고 ETF 아직 남아있죠. 자, 이런 부분들, 수급들에 대한 부분들 수요 증가가 될 경우 다시 본격적 상승에 대한 랠리 시작을 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잘 저와 함께 따라와 주셔서 수익들 다들 잘들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물량들 추가로 매수하거나, 그리고 또 차후 본격적 반등 대비하고 싶다, 비중 채워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란 링크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수익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비중 추가는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다 공유를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